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봄비는 오지 않고 여름볕은 독했으며 가을 추수는 반의 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곡식 값은 치솟고 사람들은 자식을 팔아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밧줄에 묶여 팔려 나온 처자 복순. 잠시 인연을 고하옵니다. 야담 여사와의 이 만남, 구독과 좋아요로 정을 남겨주시옵소서. 25 복순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몸집은 장정 셋이 합친 듯 컸습니다. 남루한 치마 저고리는 기운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황소 같은 계집 좀 보게. 밥만 축내고 일은 안 하니 팔러 나온 거겠지. 쯧쯧, 저런 걸 누가 사가겠나. 하루에 쌀서 되는 먹을 텐데 차라리 소를 사는 게 나을 거야. 얼굴도 시커멓고 소는 또 얼마나 큰지. 저런 게 시집을 가다니 어느 집안이 망하려고 환장을 했나? 구경꾼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복순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0양만 주십시오. 20양이면 됩니다. 농사일도 잘하고 힘도 장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복순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물 한 줌을 주었습니다. 입에 넣어 천천히 씹었습니다. 침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울고 있는 5살쯤 된 아이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배고프지? 아이의 어미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남의 자식한테. 하지만 복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아이는 참기 힘드니까요. 그 모습을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갓을 쓴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복순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맑았습니다. 흐린 눈물 너머로 깨끗한 영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순이옵니다. 나이는 25입니다. 음식을 할 줄 아느냐?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배웠습니다. 복순아, 음식은 정성이란다. 귀한 재료가 아니라 정성이 음식을 만든단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20양, 여기 있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노인네 정신이 온전하신가? 20양이면 황소 한 마리 값인데. 노인은 복순의 아버지에게 은자를 건네고 복순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집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는 부엌을 전쟁터로 만들었단다. 음식에는 정성이 없고 집안에는 웃음이 없지. 하지만 너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남의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버려진 것도 살릴 줄 아는 아이로구나.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순이 시집온 지 석 달.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책만 읽는 한량 취급을 받았고 복순은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거사, 장작을 왜 이렇게 대충 패느냐? 다시 패. 빨래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내? 게으른 것. 밥이나 처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복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물 깃기, 장작 패기, 빨래, 마당 쓸기, 쌀 까불리기. 온갖 굳은 일이 복순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 정씨는 양반가 출신으로 부엌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일을 맡겼지만 솜씨는 형편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씨가 만든 생선찌개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국자를 들어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조기찌개입니다, 아버님.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구려. 정씨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생선이 신선하지 않았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무슨 게사료냐? 귀한 조기를 이따위로 만들다니. 생선 비린내를 잡으려면 생강을 넣고 된장을 풀고 물을 먼저 끓여야 한다는 걸 몇 번을 일러줬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복순이, 내가 이것 때문에 저녁도 못 먹게 생겼다. 광에 들어가 있거라.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광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쥐가 우는 소리, 바람 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광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낮에 부엌 구석에서 주워온 새우 껍질과 대가리였습니다. 정씨가 새우를 손질하고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로 국을 끓이면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복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나 새우 껍질은 보물이란다. 껍질을 볶으면 감칠맛이 나고 대가리를 끓이면 국물이 진하단다. 버리는 게 없어. 다만 사람들이 쓰임을 모를 뿐이지. 한밤중 복수는 광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광이라 빗장이 헐거웠던 것입니다.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낮에 쓰다 남은 무와 파, 된장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솥을 꺼냈습니다. 먼저 새우 껍질을 칼등으로 눌러 익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솥에 넣고 은근한 불로 볶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두르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껍질에서 기름이 배어 나왔습니다. 고소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껍질이 노릇노릇해지면 물을 붓습니다. 새우 대가리도 함께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천천히 국물을 우려냅니다. 30분, 1시간. 복수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면 새우 껍질과 대가리를 건져냅니다. 그 국물에 된장 한 술, 고춧가루 반 술을 풀고 무와 파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끓이면 깊고 진한 감칠맛 나는 새우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국을 담아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날이 복순입니다. 들어오너라. 시아버지는 책을 읽다 말고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허기지실까봐 국을 끓여왔습니다. 광에 갇혀 있어야 할 내가 어찌. 용서하십시오, 나리. 하지만 나리께서 저녁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새우 껍질로 만든 국이란 말이냐? 예, 나리.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쓰임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국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솥뚜껑이 무거운 건 김이 새지 않게 함이요. 무거운 솥뚜껑이 압력을 만들어 밥을 제대로 짓게 하지. 내 몸이 무거운 건 덕을 담았기 때문이란다. 그 덕이 언젠가 꽃을 피울 게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광으로 돌아가거라. 내일 아침 내가 너를 풀어주마. 보름 후 초라한 선비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누더기 같은 도포를 걸쳤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거지 같은 꼴로 어디 양반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시오? 그때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선비의 눈빛을 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사랑채에 묵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씨는 사랑채 창문 틈으로 선비를 훔쳐봤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손이 곱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이 선비, 옷차림과 달리 뭔가 있는 사람 같아. 혹시 미행하는 암행어사, 아니면 낙향한 대신 어쨌든 내 솜씨를 보이면 소문이 날 거야. 정 씨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순이 그 계집이 몰래 요리를 하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솜씨를 내가 가로채겠어.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 씨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준비한다. 너는 광에 들어가 있거라. 하지만 마님, 손님 진지를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감히 나서려고? 정 씨는 복순을 광에 가두고 자신만만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가 하는 걸 몇 번 봤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묵은 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농사가 좋지 않아 새쌀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까진 묵은 쌀. 정 씨는 쌀을 대충 씻어서 솥에 넣었습니다. 복순이 하는 걸 보니까 물을 많이 부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센 불에 올렸습니다. 빨리 끓어야 빨리 익지. 한편 복순은 광틈으로 부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 묵은 쌀은 물을 많이 부으면 질어져요. 그리고 센 불로 하면 겉만 익고 속은 설익어요. 하지만 복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에 갇힌 몸이었으니까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밥에서 탄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정 씨는 당황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밥물이 넘쳐 흘러 바닥이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가 봐. 정 씨는 황급히 물을 더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밥은 아래쪽은 타고 위쪽은 질척한 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손님한테 이걸 드릴 수는 없는데. 정 씨는 황급히 탄 부분을 퍼내고 위쪽에 지른 부분만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화려하게 차렸습니다. 어차피 반찬이 좋으면 밥은 눈에 안 띄겠지. 사랑채에 상이 들어갔습니다. 선비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먼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밥을 부인께서 직접 지으셨단 말입니까? 정 씨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은 쌀이라 솜씨를 다
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집에는 다른 요리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저는 이 근처를 지나며 3번이나 집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대문 앞에서 하인에게 얻어먹은 된장국. 한 번은 장터에서 이댁 하인이 파는 반찬. 그리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앞에 2번은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로 비범한 맛을 냈지요. 하지만 오늘 밥은 정성이 없습니다. 서두름과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정 씨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만하십시오. 선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진짜 요리사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를 불러오너라. 복순이 고개를 숙인 채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선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진짜 요리사요? 소희는 그저 천한 몸입니다. 요리사라 할 수 없습니다. 천함과 귀함은 출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합니다. 선비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2분이 같은 재료로 밥을 짓게 하십시오. 묵은 쌀로요. 제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천한 계집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부엌에 똑같은 양의 묵은 쌀과 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각자 솥을 하나씩 주고 부엌에는 2개의 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앞에 묵은 쌀 2되씩 놓였습니다. 정 씨는 화려한 녹그릇을 꺼내고 큰 무쇠솥을 선택했습니다. 후후 큰 솥으로 해야 밥이 고르게 익지. 복수는 조용히 작은 돌솥을 꺼내고 숯불을 준비했습니다. 정 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쯧쯧 숯불로 밥을 짓겠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 조절도 어려운데. 역시 천한 것은 방법도 모르는군.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30번. 정 씨가 비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쌀 씻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나는 벌써 다 씻었어. 복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묵은 쌀은 겉에 기름기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불 조절을 잘해도 밥이 눅눅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30번을 씻어야 합니다. 선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30번이요? 한 달이 30날입니다. 농부가 30날 땀 흘려 기른 쌀이니 30번 정성을 들여 씻는 것이 도리라 배웠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을 다 씻은 복수는 물에 담갔습니다. 이제 한 시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시즌이나. 정 씨가 기가 막혔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밥 1번 짓는데 2시간을 기다리라고? 바보 같은 소리. 나는 바로 할 거야. 정 씨는 쌀을 솥에 넣고 물을 부은 뒤 바로 불을 뗐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복수나,
왜 쌀을 물에 담가두느냐? 날이 묵은 쌀은 수분이 빠져 있습니다. 겉만 물에 젖으면 안 되고 쌀알 속까지 물이 스며들어야 고르게 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그렇구나.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린 쌀에 물을 빼고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돌솥에 쌀을 담고 물을 붓습니다. 물의 양을 재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복순은 손가락을 쌀 위에 대고 첫 마디까지 물이 차오르게 했습니다. 물은 쌀보다 첫 마디만큼 더 높아야 합니다. 많으면 질어지고 적으면 설익습니다. 숯불 위에 돌솥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입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오르면 중불로 줄입니다. 이제 약한 불로 줄여서 천천히 뜸을 들입니다. 밥은 불이 짓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짓는 겁니다. 한편 정 씨의 밥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기보다는 망가졌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탄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밥은 아래쪽이 시커멓게 타 있었고 위쪽은 물기가 촥촥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 씨는 황급히 탄 부분을 긁어내고 위쪽만 그릇에 담았습니다. 복순의 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윤기가 흘렀고 하얗게 빛났습니다. 복순은 주걱으로 밥을 살살 뒤섞었습니다. 밥을 뒤섞어야 김이 고르게 빠지고 밥알이 서로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선비 앞에 두 그릇에 밥이 놓였습니다. 선비가 먼저 정 씨의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겉은 질고 속은 설익었으며 탄내가 납니다. 정성이 없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복순의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비의 눈이 감겼습니다. 이 밥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묵은 쌀이 맞습니까? 예, 같은 쌀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보석처럼 영롱합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구수한 향이 입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선비가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서 금빛 용이 수놓인 관모가 드러났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세자다.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들이 눈이 어두워 전하를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정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씨. 예, 전하. 거짓을 말하는 자의 손은 맛을 담지 못한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의 정성을 가로챈 도둑질이다. 내일부터 부엌 출입을 금한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세자는 복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 고개를 들어라. 복순이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궁으로 들어가 수락한 나인이 되어라. 그리고 언젠가는 상궁이 되어 이 나라 최고의 음식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복순은 수락한 나인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시아버지가 사랑채로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가 장터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내 손을 봤다. 거칠고 큰 손이었지. 사람들은
그 손을 보고 놀려댔지만 나는 달랐다. 시아버지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버려진 나무를 주워 아이에게 주는 걸 봤다. 큰 손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손이더구나. 거친 손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손이더구나. 복순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순아, 내가 가진 건 요리 솜씨가 아니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마음,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느니라. 나도 한때는 벼슬을 했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지쳐 이곳으로 낙향했지. 그런데 너를 보니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타인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복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날이 깨서 20양의 절을 사신 것도 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단다. 사람은 속을 보고 음식은 정을 본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수라간 상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상궁마마, 묵은 쌀은 왜 꼭 30번을 씻어야 하나요? 10번만 씻어도 깨끗한데요. 복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쌀알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함이란다. 30번 씻는 동안 너희는 이 쌀이 농부의 땀으로 자랐다는 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너희 손에 정성을 담게 할 것이다. 그럼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수는 쌀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다. 버려지는 새우 껍질도 시든 채소도 모두 쓰임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쓰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장터가 보였습니다. 그 장터 어딘가에 자신처럼 짐승 취급받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진정한 지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데 있느니라. 너희가 만든 음식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 그걸 잊지 마라. 어린 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20양. 그 값이 이렇게 컸을 줄이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과 달리 마음이 보석 같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